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 앞으로 이거 하면서 제가 번호를 앞에 달았는데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저도 어쩔 때는 보고 싶어서 언제 찍었는지 녹화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9월 20일이면 0920 이렇게 번호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적으로 이 증시를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좀 불리한 아니 말이 안 되는 라임이나 옵티머스 또 LG화학의 물적 분할 그리고 지금 니콜라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뭔가 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돈이 풀리다 보니까 전부 다 이 투자 쪽으로 흐르게 돼 있죠.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그러면 이제 엄청난 사기판들이 벌어집니다. 지나고 나면 그렇지만 미국도 옛날에 앨런이라든가 테라노스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사람이 니콜라 테슬라죠. 그러니까 저는 테슬라가 처음에 전기차를 시발점으로 해서 이 선도한 거는 거의 천재적인 거죠. 그래서 하는데 왜 사람 이름을 가지고 또 테슬라니까 따라서 니콜라에서 한다는 그 이름 자체부터도 좀 거시기 합니다. 제가 뭘 잘 알겠습니까만은 과거부터 얘기가 좀 비운의 과학 천재라고 할까요? 괴짜 천재? 테슬라 그렇게 많이 지칭했죠. 그래서 에디슨하고 동시대의 인물인데 에디슨은 보다 훨씬 더 천재적이라는 얘기와 함께 굉장히 좀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거로 알려져 있죠. 악연이죠. 나이는 에디슨이 더 많은데 유명한 일화가 있죠. 에디슨은 먼저 이제 성공한 사업가로 성공을 한 상태에서 이제 테슬라가 크로아티아 출신이죠. 그래서 이민을 갑니다. 제가 알기로 하여튼 그쪽에서 입사를 해서 이제 워낙 특출 나니까 이제 입사를 했는데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5만 달러를 줄 테니까 효율 좋은 직류 발전기를 만들어 봐라 하고 이제 그걸 걸었죠, 회사에서. 그래서 이 테슬라가 그걸 개발을 합니다. 그랬더니 에디슨이 하는 얘기가 너 농담이었는데 그걸 사실로 받아들였냐. 그래서 5만 달러가 아니라 주급 10달러를 올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이 차별적인 조롱인 거죠. 이 이민자니까 미국식 어법이나 조크를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얼마나 사람이 열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회사를 뛰쳐나왔죠, 이제 테슬라는. 그래서 에디슨은 직류고 테슬라는 교류 이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싸움이 벌어져서 지금 안 좋은 얘기지만 전기 의자 사용시킬 때 그거를 에디슨이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교류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알리려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벨상 그런 얘기도 있었죠. 노벨상을 후보로 올랐는데 둘이 같이 준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거부했다는 같이 타기 싫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말년에는 에디슨은 굉장히
이 사업가로서 이렇게 부를 누렸고, 그리고 테슬라는 어떻게 후원금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 쓸쓸하게 됐죠. 그래서 에디슨이 세운 회사가 GE고, 지금 뭐 테슬라는 그냥 이름을 이렇게 해서 천재가 이제 갖다 빌려 쓴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니콜라가 좀 말이 많은데, 아니 이거 지금 니콜라 테슬라 이 양반은 테슬라에 성공을 하고 이렇게 인류를 위해 뭐 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거 만약 거시기 하면 이건 뭔 이거 불명예야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니콜라 얘기 나오면서 좀 테라노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가 보이는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이 모습이 제일 뭐 아름답다고 그럴까요? 뭐 지적인 모습이어서 1984년도생입니다. 엘리자베스 홈스라고. 아마 이 뭐 인생 자체가 한편의 영화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벤처 기업들이 미국에서 그 성공한 사람들 공통점이랄까요? 그냥 유태인 남성의 그 소위 그 인류대학을 다 중퇴를 하고, 이런 게 벤처의 성공 신화였었죠. 근데 이 여자는, 엘리자베스 홈스라는 여자가 2004년도에 스탠퍼드 대학을 중퇴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유태계가 아닙니다. 또 여성이죠. 내가 보기 그때 최초 아닌가 이 사람이. 하여튼 이 사람이 성공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됩니다. 이 20살에 창업을 했는데, 얼굴 앞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뭐 그냥 뭐 수수한데 뭐 외모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놓은 게 뭐냐면, 그 당시 때 말이죠, 이 극소량의 혈액으로 모든 질병, 뭐 한 250몇 가지의 질병을 알 수 있는 키트를 개발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근데 이거 모든 걸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20살짜리가. 그래서 이 조력자가 애인인데 나이가 뭐 19살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마 이 내부 그 경영이나 뭐 이런 같이 사기를 치는데, 참 희한합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키트 이름이 에디슨 키트예요. 그러니까 뭐 니콜라 테슬라는 한 사람 이름을 갖다가 두 회사에서 쓰고, 또 이름을 에디슨 키트라고 짓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단 말이죠. 요게 에디슨 키트고, 우리 당뇨 검사하듯이 이렇게 소량의 피로 모든 병을 진단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자기네 테라노스 본사로만 보내면 바로 결과가 나온다. 근데 그 비용도 $50밖에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건강검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거만 하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회사를 2004년도에 차려서 2016년도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12년 동안 어느 정도까지 성공을 했냐면, 포브스의 여성 재산 부분 1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홈스의 재산이 45억 달러로 평가받았죠. 그리고 10억 달러에 이르는 투자금, 그러니까 1조 뭐 지금 한 2천억 정도 되겠네요. 그게 사기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인맥들이 들어갑니다. 과거 이거 슐츠 장관, 뭐 좀 이따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 헨리 키신저, 뭐 하여튼 정재계의 유망한 사람들은 이름이 거의 다 거명되고요. 워렌 버핏도 여기다 투자를 했어요. 어쨌든 뭐
어떤 인간적인 매력이나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그 어떻게 이 친구를 신봉하는 사람까지 뭐 그런 분위기까지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예하고 그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이 젊은 친구가 에? 갖고 이렇게 희롱우롱을 했다는 거는 머독도 1억 달러 손해봤대요. 하여튼 어쨌건 간에 그 실추 국무장관이 유독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처음 한 미팅을 한 2시간 한 다음에 그 테라노스 위원회라고 거기에 이제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재를 본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손자가 실주 손자가 이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이게 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내부 고발자로 돌아서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자기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 손자가, 똑똑한 손자가 이 얘기를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화가 있냐면 이 생일에 초대를 못 받아요. 손자가 초대 못 받고 이 엘리자베스 홈즈 이 여자는 초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손자하고 연을 끊어버린 거예요. 물론 사람이 그런 게 있죠. 어떤 한번 몰입을 하면 사기꾼한테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바보 같으니까.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가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를 자기 청춘이 거기 다 녹아 있는데, 박정희 시대. 근데 그 딸, 얘가 이상한 쪽으로 세네. 하여튼 그래서 이게 이 책도 나왔죠. 배블러드라고. 그래가지고 이 영화를 만든다고 그럽니다. 여주인공 이미지랑 많이 닮았는데, 아니 제가 보기엔 닮았는데 그 헝거 게임에 나왔던 제니퍼 로렌스 있지 않습니까? 그 배우가 이 역할을 맡고 이제 개봉할 때가 다 온 것 같은데, 감독이 제가 좋아하는 영화 빅쇼트를 만들었던 아담 맥케이가 감독을 하니까 이 영화 개봉되면은 꼭 보러 갈 겁니다. 그래서 현재 2016년도서부터 이제 문제가 돼서 2018년도 그때 이제 뭐 완전히 청산 절차를 밟고 끝났는데,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이 사기인데 지금 아직 이 병으로 인해서 아직 재판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지금 뭐라고 그러더라? 찾아봤는데 어디 갔어? 그러니까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면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제주도 좋아. 그 작년에 약혼을 했대요. 근데 그 상대방 남자가 이 여자보다 8살 어리다고 그러네요. 8살 연하인데, 저는 뭐 미국에 안 살아서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하더라? 에반스 호텔 그룹이라고 있답니다. 거기 상속자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약혼했다는데, 그 영화도 만들어지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래나? 그러면 그냥 짧게 얘기를 하자면 이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기차는 배터리에 저장된 그 전기로 차가 움직이니까 현재로서는 그 소형 이게 이 승용차 뭐 이 정도에 이제 적합한 거죠. 그러면 수소차는 큰 이 연료 전지를 실어야 되니까 트럭이라든가 뭐 항공기 뭐 선박 이런 데 쓰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수소차, 수소 전기차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기 수소를 이용해서 직접 전기를 만들어서 그걸 연료 전지에 저장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배터리를 사용하긴 하지만 연료 전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니콜라는 2014년도에 이제 회사를 만든 거니까 거의 이제 16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뭡니까 니콜라 원 이거를 저기 2018년도 맞네. 2018년도에 이 영상을 보여주고 자기들 이제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거죠. 이런 차를 만들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올해 나스닥에 상장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문제를 제기한 힌덴버그 리서치라는 데서는 이걸 지금 사기라고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대놓고 얘기합니다. 우리 공매도 쳤다. 하고서 이제 밝힙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자면 이런 거죠. 애시당초 다 사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여기서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공개할 때 IPO 할 때 먼저 주식을 팔았다는 겁니다. 810억 정도를 먼저 만들었고 그리고 상장하면 임직원들은 보호예수 기간을 거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상장되자마자 자기들 차익 낸거 못 팔아먹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얼마 전에 그 SK바이오 뭐 이쪽에서 뭐 직원들이 그만두고 한 이유들이 그런 거죠. 뭐 세금 문제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보통 1년을 잡는데 이거를 180일로 줄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돈을 빼먹기 위해서 상장을 시켰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이제 투자 설명회 할 때 뭐 어떤 회사와 뭐 한 2,900억 정도의 거래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알아보니까 그거는 10분의 1도 안 되는 180억 정도, 185억 정도에 거래한 거다. 그리고 아까 지금 요 니콜라 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가 2018년도에 공개된 이 트럭이 도로를 이제 주행하는 모습이 영상이 이제 그걸로 광고가 아니라 이제 홍보를 했는데 이게 구동력이 없고 그냥 언덕 위에서 굴렸다는 겁니다. 주장하는 게. 그리고 모든 그 사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타사 걸 갖다가 테이프로 가리고 뭐 같은 온갖 사기질을 다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니콜라가 홍보를 할 때 자기들 본사 건물이 100% 수소와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항공 사진에 봤더니 태양광 시설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얘들은 완전히 사기꾼들이다. 그러니까 니콜라에서 반박을 한 게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간단하잖아요. 자기 차 보여주고 이거 했듯이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냥 차 보여주고 내부 보여주고 자 시동 건다 움직이는 거 봐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밀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은 한 번도 자체 추진으로 움직인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리고 투자자들도 이 성능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 그냥 혼자의 생각인데 얼마 전에 현대차에 3번이나 같이 협업하자고 했다가 3번 벤치 맞았죠. 그건 자기들이 스스로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자기 자체 기술이 그게 아니고 한화가 여기 투자해가지고 뭐 그때 주가 움직임도 있고 그랬는데 한화가 여기에 저기 그 태양광 기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도 하고 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GM이 니콜라한테 제공하기로 한 전기차 배터리가 얼티움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LG화학과 함께 만든 거랍니다. GM이. 그러니까 이거는 니콜라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은 전부 다 외부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판결이 나와야 되니까 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하고 법무부가 지금 이거 조사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개인 투자들도 뭐 고소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니콜라 원은 시발점은 사기라는 게 맞죠. 아니 어떻게 그럼 구르는 영상을 왜 찍어서 그걸 홍보를 합니까? 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추후로는 제대로 차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여기저기 뭘 해서.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뭐가 나올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앨런 사태 때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다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쟁쟁한 인물들이 다 당하고 저 어린 여자한테 당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뭐 뿐만 아니고 이 병에 대한 백신 치료제가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여기 전력 투구들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가 나오겠죠. 우리 자체 기술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야 그 기술력이나 이게 쌓여서 나중에 또 다른 게 나왔을 때 대처가 가능하니까요. 근데 그럼 다 성공할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뭐 제약사, 바이오 뭐 어마어마하게 수십 군데에서 이거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기사들 볼 때 잘 봐야 되거든요. 그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만 발표하면 기자들은 그거 쓰게 돼 있잖아요.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한다면 3차 인상에 통과한다면 바로 뭐 전 세계에 뭐 뿌릴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한다. 뭐 어디에 투자 받았다. 그건 투자 받은 건 뭐 좋은 일이나 추후에 그게 제대로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이 광분한 게 아니고 분위기만 광분한 겁니다. 지금까지. 근데 좀 모습들이 좀 쌓이잖아요. 미국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것뿐만 아니고 아까 뭐 투자자들한테 안 좋은 얘기들 이렇게 하나하나씩 나오는데 이거 신뢰가 결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투자를 할 때 저 흥분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몰라서 당하는 거 못나서 당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죠. 네, 감사합니다.